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더 단기적으로 환호를 하면서 정말 산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 촬영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시장을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서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쉬려고 했는데, 아니 일어났는데 미국장에 7%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오늘 장난 아니겠는데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시장이 우리나라 정도 역시 3% 갭이 뜨면서 하루 종일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오늘 봤을 때 합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조 2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인이 2조 2천억 팔았고요.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가 이루어졌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물렸던 분들, 또 차익 실현에 다들 지금 동참을 하면서 파느라 바쁘고요. 최근에 계속 그랬죠. 그리고 외인 기관은 지금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를 봤을 때 지금 거의 2,500포인트까지 다 왔죠. 그럼 어떤 호재들이 있고 또 어떤 또 우려감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차트상으로도 현재 증시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가지야 외칠 만한 상황인가, 산타 랠리를 기대할 만한 상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제 개인적인 또 생각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스피가 최근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온 거는 정말 오랜만이죠. 예전에 7, 8월 달 이때 잠깐 베어마켓 랠리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한 3월 달쯤에 잠깐 이렇게 상승장 나오고, 그거 말고는 사실 많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하락장이 더 많았다, 박스권 또는 하락장이. 이번에는 가장 강한 좀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120 이동평균선도 현재 돌파가 나와주고, 주봉상에서도 항상 맞고 이렇게 떨어졌던 주봉 20주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런 거면은 기존에 나왔던 요 추세가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은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요 맞고 떨어졌던 이 추세선 상단을 맞고 떨어지고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와줬다. 근데 물론 돌파가 나와줬지만 여기서 뭐 쉬지도 않고 쭉쭉쭉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을 얼마나 잘 버텨주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시장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은 주식 종목을 보여드리자면은 어떤 시장이었냐면,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가고요. 상한가 돌파가 나와주고 카카오뱅크도 20%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무려 15%, 네이버도 10%. 그때 네이버 굉장히 급락한다고 난리 쳤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간까지 지금 다 회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4%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살짝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크게 하락했다가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상승을 해놓은 상태.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몰렸고, 오늘 비교적 소외를 많이 받는다고 느꼈던 분들은, 기존에 매매했던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매매했던 분들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소외받고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자금들이 대형주에 다 쏠렸어요. 그냥 카카오페이에 4천억, 카카오뱅크에 약 9천억, 카카오앱도 1조 정도 터졌으니까 카카오 그룹에만 거의 2조가 넘는 자금들이 몰렸다. 그 외에도 네이버도 6천억,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다 많이 터졌죠.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상승률 정도만 따라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거나 좀 약했던 종목들 위주로 완전히 폭주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산타 랠리가 시작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으로 호재와 우려감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호재. 오늘 미국장에서 나왔던 미국 CPI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8.0%였는데 7.7%로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아웃 찍었다, 인플레이션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금리 인상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 실제로 연준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되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확실하게 제로 코로나를 풀진 않았지만 여기저기 약간의 변화들이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로 이제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나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주 14일부터 G20 정상회의가 열리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시진핑, 이제 바이든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좀 우호적인 대화가 오가면 좀 긴장이 완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하나의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게 뭐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요즘에 러시아가 힘이 많이 빠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테마주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러시아가 더 이상은 오래 못 버틸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곧 전쟁이 그러면 종료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망에 문제를 줬던 것들, 인플레이션에 문제를 줬던 상당한 원인이 전쟁에도 있었는데 종료가 된다면 이 또한 굉장한 호재가 아닌가라고 시장은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더 단기적으로 환호를 하면서 정말 산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려감은 무엇인가? 이 김칫국이 우려감이에요. 지금 너무 빨리 이 기대감을, 왜냐면 지금 올해 내내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너무 힘들었거든. 이 시그널만 나오기 기다렸으니까 지금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면에는 사실 수급적인 요인이 더 커요. 공매도의 물량을 잡아먹기 위한 강한 매수세로 서로 돈 싸움을 하고 있다. 서로 잡아먹기 위한 이 수급적인 논리가 있었고, 공매도 세력들은 또 빠르게 손절을 하기 위해서 또 쇼커버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주가의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수급적인 싸움에도 그래도 명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스들이 달라고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곰과 황소의 싸움에서 지금 황소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곰이 항복을 하게 되면 숏 커버링이 지속되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까지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우려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는 거지 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지금부터 누구는 뭐 금리를 동결한다 아니면 인하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김칫국을 좀 세게 마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정도 금리 인상만 돼도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막 여러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내린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올린다는 것 뿐인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전히 금리 인상 시기이고 긴축 시기이다. 하지만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겠죠. 주식은 원래 선반영이야. 이거는 6개월 선반영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이미 힘든 거 다 반영됐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전제는 어떠한 트리거도 터지지 않았다는 전제고 실적이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고 고용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구조조정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초입 단계이다.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그 소비가 감소한 것만큼 나중에 기업들의 실적이 또 감소하게 되니까 우리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전체적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결국에는 실적이 미래 전망치가 좋지 못하다면은 또 크게 랠리가 가기에도 또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트리거, 예를 들면은 최근에 영국 국채라던가 아니면 몇몇 개별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FTX에도 유동성 위기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트리거들이 계속 터질 건데 이때마다 시장은 한 번씩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호재들이 있지만 언제든지 그 호재를 뒤엎을 만한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는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진짜 바닥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인하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걸 냉철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은 인하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인상 시기니까 너무 빠르게 김칫국을 마시지 말자. 지금 상승장은 단순 수급 요인에 의해서 강한 단기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나, 완전히 찐바닥이라고 해갖고 가즈아를 외치면서 2020년대를 막 그때를 생각하면서 강세장이 이제 나올 것이다는 너무 이제 시기상조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잠깐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의미 있었던 요 저항대 부근을 돌파를 했죠.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또 강력한 저항대가 여기 남아있어요. 2550포인트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00도 저항대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요 구간까지는 열려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랠리가 나왔으니 계속 올라가는 차트는 없으니까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 또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광기를 가지고 계속 매수하는 구간은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전에 많이 샀던, 요때부터 사 모아갔던 매수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서 막 다 달려들고 있는 요 구간에서는 서서히 매도를 하는 구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광기 매수를 할 때 유유히 매도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세력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구간들도 한번 예상을 하면서 본인의 투자 전략들을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대 구간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뭐 요런 지지 라인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요런 구간들을 대응을 하면서 본인의 투자 전략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수 차트가 오랜만에 급등한 만큼 거기에 따른 호재와 아직까지 그래도 우려감이 남아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뭐 가장 이런저런 뭐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결국에는 수급 싸움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스닥이 7%가 올랐지만 이렇게 7% 오를 만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공매도를 잡아먹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 공매도는 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쇼커버링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더 빠르게 부추겼다. 수급의 논리라는 거고 그 수급의 어느 주체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또 뉴스는 붙게 돼 있어요. 항상 시장에 호재와 악재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수급의 주체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그 뉴스가 더 많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지수의 상황이 바뀌어서 조정이 나온다던가 하락이 나온다면 또 어떤 뉴스가 붙을까요? 여전히 뭐 금리 상승 지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 지속되고 있다. 파월의 연준의 인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는 기존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호재가 강하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다시 하락 나오면 그게 또 올라오는 거고. 너무 뭐 뉴스 하나하나에 막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시장의 자금들 수급에 의해서 이 시장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은 적어도 공매도 세력의 패배로 그 사람들의 지금 쇼커버링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지르게 될 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다양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셔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